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그런데 만약 끌어당기고 싶은 간절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보통 수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꿈의 실현 가능성을 말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체 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느냐고 다그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 따르게 될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리고 기억하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목표와 꿈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하며 살고 계신가요? 전 나름대로 제 꿈을 끌어당기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2년 만에 다시 읽고 나서 난 그저 그런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보통의 수준으로만 노력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목표와 꿈에 대한 간절함을 쉽게 잊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 책 때문에 간절함이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뭔가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부스트 효과를 얻게 돼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그가 마약 중독과 개인 파산 등에서 벗어나 조단이 부자가 된 비결을 써낸 책인데요. 2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땐 사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아니, 감흥이 없었다기보다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면 원래보다 좀 더 달성한다는 얘기겠지. 노력을 지금보다 10배 더 하라고? 어떻게 지금보다 더 해? 뻔한 내용이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읽으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전 저자가 말하는 그저 그런 보통의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을요. 책 내용은 바뀐 것이 없는데 2년 전과 과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네, 바로 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10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라는 내용이 핵심일 것 같죠. 실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보통입니다. 보통은 정의상 탁월함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죠. 또한 보통이라는 말에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면서도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적 병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나는 현재 내가 발휘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창의력을 지니고 있고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수준에만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보통의 수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뒷걸음질 치는 수준과 거의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럭저럭 보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거냐고요? 아니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만약 끌어당기고 싶은 그만큼 간절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통 수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저자는 이 보통의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목표, 꿈, 성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보통에 머무르는 일로 가득한 세상이죠. 보통은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이고 그 수준을 기반으로 중산층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보통을 용인하는 사회와 보통에 중독된 태도가 꿈의 실현 가능성을 말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통의 수준을 벗어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자가 10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10배 더 행동하라고 했겠어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저자는 KFC의 커넬 할아버지와 실베스타 스텔론을 예로 들었는데요. 커넬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될 때까지 80회가 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해요. 또 실베스타 스텔론은 약 2억 달러의 수익을 낸 영화 로키의 각본을 단 3일 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시 그는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키우던 개를 $50에 팔아야 했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면서 기를 쓰고 각본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예로 들고 싶어요.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꼭꼭 숨겨놨던 분인데 이번 영상의 주제에 아주 잘 들어맞는 분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입니다.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이라는 작품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가 혜성처럼 갑자기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나타나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는 정말 꾸준하게 평범을 뛰어넘는 노력을 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기업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꿈이 있었기에 대학 시절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는 팔콤이라는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게임 오프닝 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대다수 게임 회사가 그렇듯 몸을 갈아 넣는 밤 12시까지의 야근이 매일같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 밤 12시 퇴근 후 새벽 3시까지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3시간 잠을 잔 뒤 6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5년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단편 별의 목소리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게 됐고 이후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라는 작품은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누르고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초속 5cm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즈메의 문당서까지 대표작들을 연달아서 제작하고 발표하게 됐죠. 말이 쉽죠 여러분. 12시 퇴근, 3시까지 작업, 3시간 수면. 이 생활이 일주일, 아니 2, 3일만 반복돼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내 꿈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정을 집념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물론 누구나가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꼭 3시간, 4시간만 자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그의 의지력과 실행력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시 10배의 법칙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랜트 카더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고 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할 수도 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보통을 뛰어넘으려면 지금의 삶에서 뛰쳐나와 꿈을 이루려면 원하는 목표보다 10배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10배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수준, 평범한 수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행동하면 결국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요. 저의 명치를 아주 세게 때린 돌직구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성공은 저자가 예로 든 KFC나 실베스타 스텔론 혹은 교통이가 예로 든 신카이 마코토 감독처럼 대중적인 성공이 아니야. 그 정도의 성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성공의 정도나 방향이 이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직장이 됐건 장사가 됐건 작은 사업이 됐건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앞서 나열한 직업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자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데 아주 평범한 이 제품은 평균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그저 그런 평균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하면 과연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영화를 홍보하면서 평범한 감독이 평범한 배우들을 데리고 제작했으며 2시간 동안 평범한 액션이 펼쳐진다고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바라는 성공의 정도나 방향이 어떤 것이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이룰 수 있고 그 관심은 보통의 수준, 평범한 수준의 행동력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결국 얼마나 행동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저 앉아서 원하는 것을 그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크게 성공한 나의 미래를 세세하고 정확하게 그린 후 얼마나 많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의 폭이 결정됩니다. 저자는 이 말을 덧붙이며 꼭 명심하라고 강조했어요.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고요.
절대 우리의 꿈과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자고요. 보통을 뛰어넘는 꿈을 꾸고 보통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자고요. 그럼 우린 우리의 꿈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 일을 절대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고 꼭 쟁취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며 더 나아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핑계를 찾고 늘어놓느라 자신의 에너지와 남은 인생을 허비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성공은 이룰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은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야 하는 의무입니다. 저자는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의무감을 지니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성공의 개념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고 케어하는 일은 부모에게 의무임과 동시에 단연 최우선순위일 겁니다. 훌륭한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기를 쓰고 기꺼이 할 것이며 한밤중이라도 아기가 배고파 울면 젖을 물리고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 싸우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들도 있죠. 그랜트 카도는 성공을 의무로 여기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로 자녀를 위하는 부모의 자세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 모든 생각, 사고, 행동을 꿈과 성공에 집중시키고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랜트 카도는 10배의 법칙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끌어당김이라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력을 지닌 것처럼 성공과 운이 알아서 따라와 달라붙는다는 생각과 묘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어당기는 자기력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자는 끌어당김에 성공한 사람들, 즉 성공에 대한 자기력을 지닌 사람들이 성공을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공을 자신의 권리로 여긴다고 덧붙였고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다가왔는데 한 사람은 성공을 자신의 의무라 믿고 간절함으로 손을 뻗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안 되면 말고 하는 태도로 성공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 따르게 될지는 너무나 분명하죠. 눈을 떠보니 하루아침에 성공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은요, 언제나 앞서 한 행동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건 아주 오래전에 한 행동이건 상관없이 그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성공이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공을 이룰 때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물인 것이죠. 성공이란 말은 복권 당첨이나 주식 또는 코인 떡상과 같은 그런 일들에 붙지 않습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를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결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물론 일어난 일들 중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 탓, 환경 탓, 이런 탓을 해봐야 나와 내 시간만 좀먹게 됩니다. 저자는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성공에 가까워지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책임과 동시에 성공의 핵심 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들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틀림없이 당신에겐 아직 활용하지 못한 재능이 있을 것이다. 그 잠재력은 당신 안에 갇혀 있다. 성공이 의무이자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제 그 책임감의 크기를 키우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으며 모든 일이 우리 자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병신처럼 굴지 마라. 당신의 유일한 문제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습니다. 당신의 시도가 성공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한다 한들 당신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오히려 언제나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좀 더 과장하자면 질보다 양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 돈과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들은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동기부여가 됐던 점들이 여러분께도 같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 규동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